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주 논란사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토일간의 신년 운세와 기토일간의 간여지동, 기미일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 기토일간은 물상으로 보면 텃밭의 흙, 기름진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을 길러내는 어머니의 마음과 닮은 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토만큼 넓은 규모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 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내려는 것이 기토의 성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운더리는 작지만 비옥하고 습기가 많은 흙이라서 작은 화초부터 큰 나무까지 아낌없이 품어주고 키워내는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이런 기토일간에게 과연 계묘년은 어떤 해일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과한 투자는 조심해라. 기토는 돈을 다루는 것들이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식을 하고 있는지, 코인을 하고 있는지,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데요. 때문에 계묘년의 기토일간은 어느새 갑자기 부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남들 모르는 사이에 쪽박 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묘년이 들어오기 전에 재물과 관련된 관재수를 겪은 분들도 있을 건데요. 미리 액땜을 해서 계획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사업이나 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직장인, 공무원분들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사치를 할 수 있는데 괜히 지르고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잘 선택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자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잘 생각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계묘년에는 큰 위치나 중요한 자리를 괜히 욕심내서는 안 돼요. 괜히 남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주위의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지만 성공과 돈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머리만 괜히 복잡해지겠습니다. 그저 피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잘 넘어가는 자세를 연구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저 부러지기만 하는 나뭇가지였다면 이제는 이리저리 휘어지는 나뭇가지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축일주, 한겨울에 얼어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축일주입니다. 일간인 기토일간과 다르게 축토는 무엇인가 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땅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축토는 생명을 자라게 하기보다는 가두며 저장하고 품었다가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겨울의 땅은 모든 생명이 정지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땅도 겨울이라는 쉼을 거쳐야 다시 봄으로 전환할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방전된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충전의 시기를 잘 거쳐야 다시 봄에 새싹이 잘 틀 수 있습니다. 기축일주는 일지 축토의 지장간이 일간으로 통근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축일주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뚝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식상쟁제의 흐름과 비견이 힘을 더하니 재물을 획득하는데 그 힘이 도움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축토는 저장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기축일주는 일을 해서 모은 재물을 차곡차곡 모아서 은근히 부자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 않는 부자들이 기축일주에 많아요. 12운성으로는 묘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향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기토일간의 인간과 축토의 작용으로 인해 발산하는 인싸기질이 아닌 안으로 내면에 집중하는 아싸기질이 나타나는데요. MBTI 성향으로는 내향, I의 성향을 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기축일주는 섬세하고 따뜻한 품성으로 근면성이 더해져서 자신을 성실히 갖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축토의 차가움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기가 힘들기에 크고 작은 고난을 자주 겪는 일주이기도 해요. 이러한 고난을 겪을수록 자기 내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찰과 내면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여서 성실함으로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단단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축일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결과는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기도 어려운 결과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자신만의 꽃이 피는 계절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묘년 편재와 편관, 괜히 일이 더 꼬일 수 있는 해인데요. 왜 같은 기토일간인데 기미일주와는 다를까요? 미토의 글자는 화기운이 강한 토이고 축토는 이미 습한 축축한 토이기 때문인데요. 습한 땅에 습한 기운이 더 오니
나무가 넝쿨처럼 얽힐 수가 있겠죠. 만약 내가 기축일주이지만 사주팔자에 이 습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미토나 사와 오화가 들어온다면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나 운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은 괜히 저지르면 안 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좋아요. 괜히 내가 하지도 않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책임이 나에게로 올 수가 있어요. 특히 봄에 일어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점장을 제안해서 점장을 하면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점장을 하자마자 일이 힘들어지고 다 꼬이는데 그게 막 점장이 된 내 책임처럼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조심하시고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름이 지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괜히 서둘렀다가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괜한 구설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전에는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것들이 요즘은 SNS로 난리가 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기축일주는 올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챙겨야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챙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귀찮게 하고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곧 나이기 때문인데요. 지지의 편관이 일지에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귀찮고 힘든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내가 힘든 만큼 내공이 쌓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축일주이다 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기토일간 건강, 사고, 구설, 손재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7월이 지나서 천천히 늦게 결정 짓는 것이 나한테 좋을 수가 있어요. 사주 구성에 따라서 큰 재물운과 큰 명예운을 얻을 수 있는 일간이기도 하니까 올 한 해 무리한 투자로 인한 대박을 꿈꾸지 않는 분들이라면 조금 힘들고 조금 버거워도 그 이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간 일주의 해석으로만 내 사주팔자를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작은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